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주말간에 사저에서는 나가진 않고 두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 또 제안을 하였고요. 이 탄핵이 돼서 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는 됐지만 완벽한 따뜻한 봄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보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스타이터,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뭐 공식 질문 그래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각각 두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됐습니다. 예, 됐죠. 이것은 뭐 사실은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라를 독재로 되돌리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리고 그리고 뭐 노상원의 수첩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제 파괴하려고 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 계엄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계엄군을 막아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나서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퇴행시키려고 했던 지도자를 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것을 또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 지도자를 막 무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이랬을 일인데 그러지 않고 절차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렸습니다. 심지어 2번 연속 끌어내렸습니다. 아무런 이런 어떤 유혈 사태 없이. 네. 그러니까는 해외에서도 막 뭐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아 대단하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나라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 인상 깊은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한 주였던 것이고 맞습니다. 예.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대단한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파면 이후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본 게 도대체 언제 방을 빼느냐. 그 관저에서 본인은 그렇게 빨리 나가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러더만 자기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파면된 이후에 뭐 여권 정치인들 혹은 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불러다가 뭐 회동을 갖고 밥 먹고 뭐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법률 대리인들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파면된 지 4일 됐어요.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꽤 많이 됐는데. 지금 그리고 거기가 지금 민간인이 거의 들어가가지고 네. 불법 점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하루 일세가 얼마인데 지금 거기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 네. 빨리 방을 빼야 된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윤석열 씨가 빨리 관저에서 나와야 된다. 관저도 아니죠 이젠 방을 빼야 된다. 방 빼. 방 빼야 된다. 방을 방 빼. 빨리 빼라. 방 빼. 이 뉴스 듣고 싶다. 이 뉴스가 듣고 싶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상희 PD는 정치권 인사 중에 누구의 워딩으로 오늘 먼데이 영식당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저는 정치권 인사는 아닌데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구든 좋습니다. 네. 어이구 이분이에요. 정치권이죠 이분. 헌재가 말이야. 헌재 이놈들 해체를 시켜버려야 돼 말이야. 한 방에 날려야 된 말입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국민저항권이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국에 1천만 명 서명운동을 해야 돼. 서명을 받으면 복귀가 가능해. 구독자 꼼짝 마. 꼼짝마. 좋아요 안 누르면 내가 나한테 주고 까불면 나한테 주고. 감옥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김민아 꼼짝 마. 감옥으로.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어서 그게 국민 저항권이 정확하게 적용된 사건이 4.19 때야. 4.19 4.19 혁명과 했죠. 5.16을 일으킵시다 여러분. 알겠어요. 어이구. 네. 뉴스 토마토 구독자 100만 넘으면은 감옥으로 복귀 가능합니까? 구독자 꼼짝 마. 구독자 100만 구독자 넘으면 박지원 꼼짝 마. 제가 까불면 죽어. 알겠어요. 우리 정강훈 씨. 자식들 말이야. 아니 이번 지난 주말만 보더라도 집회- 아주 그냥 집회가 사람이 다 빠져가지고 많이 줄었던데? 비가 헌금 시간 되니까 끝쳤어. 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야. 나한테 죽어. 알겠습니다. 정강훈 네. 씨 목소리 탄핵을 불복하는 조급하신 분. 비슷하네요. 예, 집회가 비슷한 것 있었습니다. 같아요. 예. 조급하신 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4월 4일 11시 22분이죠. 탄핵 심판 선고가 됐는데 아마 시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뭐 이 순간이 감동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저 부분이 현대사의 중요한 어떤 장면이 되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약간 감동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실은 이전에 이게 언제 재판 날짜가 잡히냐, 선고 날 잡히냐, 5대 3이니 뭐 4대 4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박익식 에디터는? 저는 뭐 이게 불과 우리가 그 선고 기일을 지정하느냐 마느냐 네. 얘기했던 게 불과 지난주라는 게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게 놀랍고 예. 일단 문영배 재판관의 피청구인 파면 워딩은 언급은 진짜 한 100번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그런 순간이라고 보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 워딩이 왜 그렇게 간절했고 많은 그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우리 시민분들이 왜 저 언급을 듣고 싶어 했는지를 살펴보면 간절함도 있지만 네. 분통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분통했는지를 분통함.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네. 소위 이 위정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실제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 혹은 가짜 개신교 세력들에게 완전히 부화내동해가지고 상식적인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언론은 이 사안을 비춰줬을 때 탄핵 찬반으로 동일한 무게로 다뤄주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50대 50으로 갈려있는 듯 했지만 대부분 상식적인 분들의 목소리는 한 4천만 국민들 아니 그보다 더 4,500만 국민들은 윤석열의 파면을 바래왔지만 그동안 무수히 많은 장벽들을 넘어왔었어야 됐거든요. 뭐 구속 취소 인용도 그랬고요. 탄핵 소추안도 심지어 한 번만에 가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힘겨운 고비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저 한마디를 듣는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한 나머지 사실은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분들보다 감동해서 울컥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더 많아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고 실제로 저도 듣고 싶었던 참 말씀이었는데 듣고 나니까 막 박수가 나오기보다 일단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뭉클함이 좀 있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자, 결국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교훈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잘 뽑아야 된다. 이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윤석열 선거 기간 동안 거의 다 드러났거든요. 뭐 왕자 써가 나오기도 하고 헛소리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뽑아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면 빈틈없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탄핵 선고. 그런 점들이 느껴지고 네.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결정문을 보면 상당히 이제 논쟁이 있었구나라는 게 그렇죠. 느껴져요. 네. 쉽게 얘기하면 보수 성향의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 결정문이 완전히 이제 일방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윤석열 측의 여러 가지 주장한 바에 대한 답도 있어야겠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쪽 저쪽에 다 어떤 비판을 담아야 되겠고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과 고민을 이제 담았구나 그런 걸 고민의 흔적이 있었다. 그렇죠. 네. 담기를 요구했구나.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일정이 길어졌겠구나. 특히 이제 보충 의견 나온 거 보면은 그게 느껴지거든요. 예. 제가 볼 때 보충 의견 잘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자리에서 특히 뭐 파면이 된 마당에 꼬치꼬치 뭐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양쪽이 다 이제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로 흠이 있고 현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들이 흠 없는 정치 세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각각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각각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이런 후보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 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항상 뭐냐면은 선거에 돌입을 하면은 상대를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흠이 있지만은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면서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정석 아닙니까? 포지티브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를 악마를 합니다 일단. 네거티브라 그러네요. 네, 상대를 막 악마한 다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논리를 예. 피면서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이 다시 뭐 이렇게 정권을 잡는다든지 혹은 뭐 저 사람들이 다시 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으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게 바로 윤석열이 당선되는 과정이 그런 딱 거예요. 그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손에 뭐 왕자를 쓰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이상한 의심들이 뭐 남아 있든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막 외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거 맞나? 그냥 반공주의 아닌가? 뭐 알고 하는 소린가? 그때도 사실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지? 이준석하고는 왜 싸우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심이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악마 이재명의 집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뽑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레토릭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나는 왜 자유민주주의자이냐?
문재인 독재고 문재인은 독재자고 전체주의고 권위주의고 그것의 뒤를 잇는 것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이다라고 윤석열이 주장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이다가 아니에요. 네. 상대가 독재고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민주주의자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여기에 이 주장에 일부 진보를 표방하고 나름대로 뭐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유권자들 일부도 넘어간 겁니다. 이런 맞아요. 주장에.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을 파면했느니만큼 더 이상은 이런 식의 무슨 뭐 민주주의, 이런 식의 무슨 투표, 이런 식의 선거는 이제는 안 된다. 네. 이제는 정정당당한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필요하죠. 한번 제대로 느끼게 되는 된 겁니다. 후보가 나와야 되고요. 제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길어서 이제 보수 정치는 두 번 연속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예. 두 번 연속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돼. 근데 여전히 이건 뒤에 좀 얘기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성태 아주 그 네. 김성태 뭐요? 의원으로서 정말 김대표가 조처사에서 많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주도는 결국 헌재 파면 결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탄핵이 반복된 실실 정치권 자체가 책임을 제대로 써서 얘기하고 뭐요? 뭐라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환자가 코가 막혀서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알려주셔야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헌법 위반이 명확했고 그 지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인 우리도 지금 면피할 수가 없다. 잘하자 이 그거 말이죠.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예. 저 마이크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그래서 네.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성찰과 반성.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니 네. 뭐 제가 뭐 말하기 AFK입니까 말하기 어렵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제 마이크가 안 좋은가 봐요. 경청하고 있었어요. 경청할게요. 예. 그 클렉스나 좀 가져오세요 좀 코강에 마이크가 안 좋은가 봐요. 김성태 전 대표님,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승복 메시지 논란도 있었는데 윤석열 씨는 파면 선고 이후에 두 번째 메시지는 냈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방희씨 에디터. 네.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4월 4일에 네. 그 실제 파면 선고 직후에 낸 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뭐지? 몸을 낮춰 사과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런 착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신을 지지한 사람에게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메시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변호인들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낸 입장문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이제 이번 계엄 이후에 많은 지지자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낸 것을 보면 이게 또 다른 어떤 이제 앞으로 사저 정치가 될지 모르겠으나 옥중 정치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로 언론들이 대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 봐야 같아요. 됩니까? 두 번째 메시지 김민하 평론가 지지자한테 단순하게 고맙다 이런 걸 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정책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정책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뭐를 하기 위해서고 뭐 야당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는 이거는 결론적으로 아주 뭐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마일드하게 사실은 판단을 한 것인데 여소야대에 봉착해 있는 그러한 정치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것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의도는 거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이 메시지에는 무슨 대목이 들어있냐면은 그 지지자들의 어떤 그러한
이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주권 침탈 세력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자들하고 어떤 싸우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렇죠. 불복 메시지다 이거는. 내 주장은 여전히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뭐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미안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그럼 왜 내놓는 것이냐? 왜 내놓는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이 겪어야 될 수많은 지금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큰 방패가 하나 사라진 것이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면 그러면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이게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데 이제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줄 소환, 줄 기소, 줄 조사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을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 사건으로 따지면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조사 받아야 될 할게 뭐 것이고. 퇴사입니다. 그렇죠. 재상병 사건 이거 있을 것이고 김건희 씨 문제 이런 거 같이 있을 것이고 난리도 아닐 것인데 그러면 자기를 지켜줄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론이 필요하죠. 불러보는 거예요. 계속 불러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 시위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 부른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언제 좋아했어요? 근데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불렀는데 이게 이제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불러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라움을 표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언이다. 몰랐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죠. 기각각하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헌법재판소 결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대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의 집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나름대로의 이제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메시지는 그러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구상이 들어있는 메시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다. 이상희 PD.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 하시려고 여러분, 하네요. 진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왜 웃죠? 지금까지 예의가 없어 뭐였냐? 예의가. 지금까지 뭐였냐? 그냥 뭐 트라이얼 버전 데모라고 생각해 주시고 민생이 무너졌고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현실 속에서 제가 확실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리셋 아직 안 끊었는데 진짜 대한민국 예의가 없어 예의가. 리얼 코리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대표직 그만두세요? 예의가 없어요. 아니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예의가 없어. 아니 제가 대표직을 그만둔다는 게 여기까지 끊어버려. 끊어버려. 아니 그만두셔야 대선을 나가시죠. 리셋 시켜. 리셋. 자, 요 얘기도 뭐 대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요 전에 여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파면된 지 4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간저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했기 때문에 준비를 전혀 안 20-30센터 부르고 뭐 했었어야 되는데 복귀할 거라고 아마 예상하고 준비를 안 한 거다. 또 그리고 아파트예요. 아크로비스타. 거기 가기도 참 애매하고 경호 문제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방시 에디터?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지난 주말에 봤을 때는 이르면 오늘 퇴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전에 기사를 보면 이르면 오늘 퇴거 기사도 있었고 뭐 주말 사이에 퇴거도 있었고 일요일에 보니까 또 다음 주로 밀린다 그랬고 오늘자 중앙일보 보면은 또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요일에 이제 아크로비스타 쪽에 이 사적 공사가 뭐 하나 끝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제 경호 관련 공사를 마치고 나서 수요일쯤 이동을 한다. 이제 이런 언급까지는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 무슨 장난입니까? 근데 이게 계속 뒤로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일단은 경호 시설 관련 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뭐 이미 일찍 보도가 됐습니다만
두 사람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18마리라는 거잖아요. 뭐 개를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18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크로비스타 내부에 있겠느냐라는 그런 대목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 보니 하나하나 사유가 추가돼서 저는 이러다가 또 이 이동하는 날짜가 다음 주로 또 밀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들고요. 사실은 파면이 바로 됐는데도 아니, 그 이게 저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전직 아닙니까?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의 경우에는 사흘 만에 나왔고 54시간인가요?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바로 전날에 뺐고 안 간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니까요. 나간다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진짜 민간인이 불법 점거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설을. 아니 잘해도 그런데 못해서 지금 쫓겨나는 상황인데 안 나가고 뻗디고 앉아 있는 거. 아니,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갈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무책임한 진짜. 구 대통령실 아무튼 그 윤석열 측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다가 9일날 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고 있는 논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개도 많고 그래서 무슨 개소리예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단독 주택을 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 갔다가 뭐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아크로비스타에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개기고 있다가 뭐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눌러 있다가 얘기가 자꾸 나오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있다가 뭐 단독 주택 그렇잖아요. 알아볼 때까지 뭐 거기서 뭐 눌러 앉아 있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불분명해 사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국민들이 화가 나서 관저로 막 이렇게 들어간다 막 쳐들어간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현직 대통령도 아닌데 아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윤석열의 우리가 안전을 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니까요. 방범창이 완비가 돼 이럴 있고 거 그냥 구치소에 있었으면 얼마나 속 편했어요. 괜히 나와가지고. 무장 경력의 이 보호 조치가 완비가 돼 있고 철문이 다 구비가 돼 있고 2중 3중의 보호벽이 있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삼시세끼 밥 다 나오고 이러한 곳으로 옮겨줘야지. 의왕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의왕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네. 지기현 판사님이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고민을 확실히 해가지고 빨리 옮겨줘야 된다 지금은. 위험하니까 4월 14일 날 재판 있습니다. 1차 공판, 정식 공판 있을 때 직권 구속도 가능해요. 판사가. 그걸 해야죠. 그렇죠. 판사가 그러니까 저는 집도 없다 하니까 못 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구속시켜 주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러다가 좀 불안한 게 또 네. 제3의 장소를 검토한다고 기사가 나와버리면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크로비스타 쪽에 경호 관련 시설 공사를 해보려고 했으나 네. 시도했지만 안 됐다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호 시설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산까지 다 짜야 되고 관련 공사와 관련돼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돈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 네. 국민들 세금으로 해야 세금으로 되는데 해야 돼, 세금. 왜 하필이면 아크로비스타에다가 경호시설을 마련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뒤따르고요. 심지어 거기 머물고 있는 주민들도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렇게 윤석열 그 일가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미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대통령의 복귀를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아크로 쿠데타도 아니고 네. 그걸 반길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제3의 장소로 또 옮긴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좀 부적합한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돈도 많은 분이고 시간도 많은 분인데 이전을 목표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그 두 사람의 개까지 생각해야 될지는 참. 개가 너무 많네요. 예, 뭐 하실 말씀이 누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없습니다. 대선 주자 그 예, 이슈를 그 얘기하고 제3의 장소가 네. 바로 그곳입니다. 방범창이 완비가 그래요. 되는 혹시나 구치소. 해외로 넘어가진 않을까 이 생각을 구치소. 갑자기 해가지고. 구치소. 네네네. 구치소에서 사실 나오면서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구치소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 경호 문제고 뭐고 다 아무 해결됩니다. 문제 없죠. 거기가 아무 문제 네. 없고요. 이게 다 지기현 탓이고 다 심우정 탓이고 이게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책임지시라. 자, 대선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 시계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9일쯤에 대표직 물러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날짜를 또 잡아야 돼. 날짜가 언제 잡힐지. 이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해야 됩니다. 안 정하게 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대세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벌써 했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 대세론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계속 대세론을 유지를 해왔고 네. 특히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2심 재판 결과 이후에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의심할 여지 없는 대세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러리라 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도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출마한다는 사람 있고 출마 안 한다는 사람 지금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님. 그다음에 오늘 네.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박주민 의원 정도가 나와서 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박주민 의원도 뭐 안 한다는 것에 가까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비명 3김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 세 명은 나오는 거에 가까운 것 같고 나올 것 같아요. 김두관? 비명 네, 3김은 아니에요. 포김이네 포김. 포기명을 네. 합시다. 네. 그분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요렇게 요 분들은 그다지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다지 파괴력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 비명계 이 삼김들이 활동을 재개라고는 뭐한데 이제 이 한참 이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네. 이렇게 싸움을 하고 뭐 그럴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들고 나오고 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경선에서 뭐 동력을 얻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사실상 경선을 뭐 치르는 과정은 있겠지만은 뭐 대세론이라는 것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김두관. 안녕하십니까, 김두관입니다. 김두관 오늘 맞죠? 선언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선언합니까? 2012년에도 나왔습니다. 2021년에도 나와서 세 번째입니다. 김두관. 그렇습니다. 의원님. 네. 누구보다 제가 진보 진영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현충원에도 제가 갔다 오고 그거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개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헌. 예. 5년이 너무 길다. 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사표 던지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맞았습니까? 던졌으니까. 예. 김부겸 전 총리도 던지신 것 같은데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여기 안 나오죠, 여기? 한 사람씩 나와야 됩니다. 두 명 같이 나면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김부겸인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김부겸 아닙니다. 목소리 다 김부겸 총리 목소리라서 아니죠? 그거밖에 안 됩니까? 죄송해요. 딱 김부겸 박지원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죄송해요. 사회자계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같은데 목소리 자꾸 들어가지고. 비슷합니다. 예, 너무 비슷해요. 두 아니 분이. 예. 실제 다 영남 출신들이시잖아요. 네. 김두관 전 지사하고 김부겸 전 총리하고 어조도 되게 비슷하고 비슷해요, 두 분이. 목소리도 네. 되게 비슷하세요. 실제로 실제 거의 비슷해서 같아요. 예. 같이 섞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TK고 한 사람은 PK인데 어찌 또 이게 뭐 비타민 비슷해요. 주스도 아니고. 비슷해서 자 추대로는 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경선을 이제 해야 되겠죠? 글쎄 뭐 시간이 이게 짧긴 하지만 이게 저는 뭐 추대라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민주주의 정당에서 만약에 어떤 후보를 단독 후보 추대 투표를 찬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뭐 사회주의 정당이냐 공산주의 정당이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받다 왔잖아요. 사실 최근에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했을 때도 이제 관련 비판들이 잇따랐고 그래서 아마 당연히 경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이라는 곳이 우리가 작은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재풀이 또 있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인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또 장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각자의 컨텐츠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을 수 있다. 맞아요. 민주당 네. 전체를 위해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후보로 추대될 만한 분위기인 것은 맞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사실상 이건 뭐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50% 박스권이잖아요. 이제 네. 리얼미터 A라스조사 오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조사만 보더라도 49.5%예요. 세상에 50% 박스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다 잡으니까. 다 잡으던데요. 네. 1대1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경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네. 민주당에게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도 지금 조기 대선 준비 돌입을 했습니다. 다만 후보 사이에 탄핵에 대해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게 좀 아직까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고
홍준표, 오세훈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한동훈, 유승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탄핵 찬반이 앞으로 경선에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자 이제 뭐 탄핵 찬반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제는 뭐 예를 들면은 개헌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미래적인 의제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좀 다음 장을 넘기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하자고 할 거예요. 예. 왜 국민의힘은 탄핵을 막지 못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한동훈 때문 아닌가라든지 무능한 지도부 때문 아닌가라든지 비상의총회도 그 얘기 했었죠. 탄핵 소추한 게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벌써.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의총을 이 2번 했는데 지금까지 네.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너는 왜 그랬느냐라는 식의 예. 왜 밖에 나가서 울고 다니느냐. 과연 우리 당과 맞는 것이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상옥, 조경태 의원한테 얘기를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이 쌍권들 사퇴하라 네. 이랬다는 거예요. 쌍권들은 사퇴하라. 그 왜 사퇴를 해야 되지?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을 막지 못했다. 아,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극우의 동력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이 탄핵돼가지고 졌으니까 지금 이제 물러나 있는 것이지 대선 시즌 되면 이재명만을 막아야 돼 이러면서 뭐 이미 대선 시즌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본격적으로 불이 붙으면은 예. 이 대선 여론전 선거 전에 불이 붙으면은 이재명만은 막아야 돼 이러고 일부가 또 나올 겁니다. 막 나와서 지난번에 손현보 목사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반교회적 반성경적 무슨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후보가 나오면은 우리는 다시 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그 여론에 올라타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채우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윤석열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또. 메시지를 자꾸 낸다는 거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윤석열이 껴들면 반드시 이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 호응할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불려갔다 왔는데 이런 판이 되면서 아주 아사리판이 된다. 국민의힘은 그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인식 에디터. 근데 뭐 이제 일부 예. 관계자한테 제가 지난 주말에 들은 얘기를 잠깐 옮겨드리면 네. 의외로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네. 제가 적어왔거든요. 안철수라는 카드가 온건주의자이고 안철수. 과거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했던 전례가 있으며 그래서 현재 이제 친윤계 쪽에서 사실은 안철수가 오히려 더 나은 카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탄핵에 찬성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윤들의 거부감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낮은 거 아니냐. 오히려 한동훈이나 유승민보다는 안철수가 낫다라는 그나마.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당내에 안철수까지. 있는지. 그러니까요. 아. 안철수까지 나올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구 지금 목소- 제가 뭐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네, 드리면 네. 지금 또 누구까지 거론되느냐. 네. 한덕수 대망론이 얘기가 한덕수 맞아요. 나옵니다. 정리까지. 그러니까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한덕수라도 좀 설득해 말도 안 보자. 되죠. 이런 네.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멘붕 상태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홍준표 시장도 나와야죠. 윤석열 탄핵 다 지나간 겁니다. 방자하다. 좀 그만하소. 방자하다. 뭐가 방장하나 가만히 있어요. 대선이 60일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옛날 거 붙들고 싸우고 있을 겁니까? 치유. 당내의 치유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인자 뛰자. 인자요? 확 이제 뛰자 이런 말입니다. 새 나라를 함 만들어 보시다. 예, 예. 인자는 제7공화국 순진 대국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스케줄이 빡빡해요. 월요일에 책 내고 화요일 퇴임 인사를 쫙 돌고 수요일에 또 책 내고 목요일에 시위에 가가 인사를 돌리고 금요일 시청 직원들하고 할 눈물 일 좀 많네요. 빼고 그리고 이사 갑니다. 저 토마토일보 박영식 기자입니다. 저 질문 가만히 드릴 게 있어봐요. 있는 25번째 이사 갑니다. 마지막 dreams come true. 반값 SES 노래. 아파트 됐나요?
그래서 아파트 반값 되나요? 내를 보고 자꾸 배전처리 투수냐 하는데 나는 구원 투수입니다. 타자인가요? 거래 투수라니까. 당장하게 저 야구도 모르면서 1번 타자. 삼성 라이온즈도 응원해라. 그래서 그레이 코리아 그거 만들기 위해서 냅둡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지난 그 경남도지사 하실 때도 대선 나가신다고 그렇게 도지사직을 내팽개치시고 그땐 당이 그 어려웠잖아. 도지사직을 그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1년 넘게 대행직을 맡아 놓으시더니만 이번에 대구시장 하시면서도 무슨 아니, 그땐 대구시장 당이 자리를 어려워서 내년 그런 지방선거까지 그 당이 대행을 어려우니까 맡긴다는 나 게 어쩔 수 대구시를 없이 우습게 나간 보시는 거 거죠.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네, 당이 알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나간 거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내가 어렵잖아. 방자하다. 예, 그만 방자하다 저. 그만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남고 왜 내 편 안 되나? 편 들어줬잖아요. 소리 안 들었잖아요. 충남고 편 되나? 충남고입니까 저 사람?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현실화되면서 뭐 여러 주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주말간에 또 놀라운 게 하나 던져졌어요. 헌법 개정 논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하면서 헌법 개정해 보자. 아, 이거 준비된 건지 이게 타이밍상 맞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건 박인식 에디터 먼저. 저는 개헌주의자인데요. 네. 87년 체제 이후에 이제 그 저는 개헌의 필요성이 뭐 분명히 지금 어느 타이밍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 어제 그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2시 정도에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한 뒤에 원포인트성 개헌으로 만약에 이제 대통령 현재 5년 단임제니까 대통령제를 고친다고 하면은 뭐 중임제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4년 중임제. 네.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특위 안에서 대선 전에 합의를 하고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동시에 붙이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이 적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로 실제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야 적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헌 자체가 원래 그랜드한 이슈여가지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아직까지도 관저에 있고 내란이 진압되거나 종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내란 세력들을 다 진압하고 종식해가는 과정 속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라면 그건 가능한데 지금 이게 뭔가 너무 60일 안에 이거를 여야가 그것도 머리를 맞댄다는 거는 저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 사실상 내란을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죠. 지금 보면 민주당은 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국민의힘 주자들은 좀 반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탄핵 찬반으로 탄핵 찬반 논쟁으로 지지층이 분열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헌 얘기라든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개헌 얘기. 그다음에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은 안 된다.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민주당에 다 넘겨줄 것이냐. 네. 사실은 사법 권력을 가진 건 아닌데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탄핵도 됐고 뭐 그러니까는 사법 권력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뭐 근거도 없이. 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다 민주당에 넘겨줄 것이냐 뭐 이런 거. 그 두 개를 얘기할 것인데 그 두 개를 얘기하기에 이제 좋은 이슈니까 개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이슈,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이슈 파이팅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 거냐면은 이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런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지금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없지가 않은 거거든요. 크죠, 사실은. 그렇죠. 가장 크죠. 이 대선에서 사실 예. 제가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첫째, 이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와 두 번째, 뭐 그것은 윤석열의 어떤 과라고 치면은 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당신들의 행동 거지가 어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이후에 바로 선을 긋고
바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그러한 이제 행보로 갔어야지 바로 직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고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방어하진 않더라도 정권을 넘겨줄 것 같으니까는 이걸 어떻게든 극우적인 시위대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정권을 뭔가 부여잡고 계속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심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개헌 논의가 과연 이제 뭐 실효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게 개헌이 사실은 이 마지막에는 국민 투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87년 개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독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독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독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불행하다. 그래서 직선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독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헌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이 자가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해가지고 다 뚫고 나가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이 모양의 꼴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킨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았어요. 헌법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의 공감대라는 것이 저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 네. 아니면 지금의 헌법을 좀 더 탄탄하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개헌 여론에 불이 좀 붙기가 어려운 것 어렵다? 같아서 예. 좀 이 앞으로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뭐가 갑자기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반만 네.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임기를 반만 지금은 하시겠다고. 개헌을 해야 됩니다. 3년만 하시겠다고. 그리고 3년이 뭐야? 그리고 개헌만 얘기하시는데요. 오뚜기 삼풍카레. 야당에서 탄핵 30번 얘기한 거는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평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한쪽은 30번 탄핵하고 한쪽은 개헌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막아야 된다. 30번 3년. 내각제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 양원제 그리고 핵심은 3년 임기 단축입니다.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3년만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님 왜냐? 말씀까지. 왜 말씀드리시죠? 시간이 다 됐어요. 먼저입니다. 시간이 국민이 먼저겠죠. 왜 제 시간만 멈추나요? 근데 국민이 먼저라고 해놓고 지금 말씀은 개헌이 먼저다 먼저다.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같아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속이 되면은 아닙니다. 아 구속가 될 일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개헌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개헌에 예. 대해서는 짧게요. 이게 네.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 개헌 카드를 던지고 나서 누가 반색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그게 좋겠어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누가 지금 대표적으로 반색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 이 신난 개헌 사람들? 얘기는 개헌 얘기는 사실은 아무튼 조선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언론들에서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것을 그 탄핵 선고가 나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뛰어드는 것이 맞는지 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이 지난주 금요일 파면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만장일치 인용이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전국 현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의원님. 자, 금요일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지켜보셨죠? 네, 네. 8대0 전원 일치 예상했습니까? 아, 그건 모두가 예상한 평범한 결과인데요. 네. 그러나 막판에 잠깐 설왕설래가 있어서 저는 인용은 확실하다. 그러나 8대0이다.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는 오프선상에서만 할 정도였습니다. 아, 근데 이 보면 결정문 들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좀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끌어졌냐 지연됐는 거 이 부분은 좀 말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왜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간이 늦어진 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피고인이 그 국회 탄핵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아, 오히려 극우 세력을 선동하면서 사회를 극단적으로 갈등하게 만들면서 본인이 빠져나오려고 한 그 전략. 아하, 예, 그 전략이 가장 기본적인 그 지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세우다 보니 예, 국민의힘도 그 수렁에 빠져서 음흠. 헌재를 공격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아직도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란 수계 정당과 뭐 협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요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내란 수계 윤석열의 저항, 그리고 정신 차렸어야 될 국민의힘의 동조, 음흠. 예, 이것으로 인한 혼란.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음흠. 저는 끊임없는 압박이 음으로 양으로 가해졌고 그 중에 일부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용이 당연한데 네, 좀 지연해서 그 뜻을 실현해주고자 하는 재판관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늦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정문 이 쟁점에 대해서 모두 위헌 판단 나왔어요. 5가지 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정문 좀 뭐 들었거나 보시면서 네, 봤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일단 문장이 단순 명쾌했고 네. 대중적 언어로 쓰여져서 이걸 쓰신 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느꼈고 아하. 그리고 그것을 대중적 관점에서 잘 정리한 논술 시험에서 이렇게 글 쓰면 100점 받을 것 같습니다. 100점이다. 이거. 네. 헌법 답안지로도 저는 봤을 때 또 일반인이 좀 이해하기 좋게 썼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특히 철회 그래서 이게 각하. 많이 주장했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절차 문제 적법한 당연하다고 보셨던 건가요? 그거는 절차 문제를 제기할 때 네. 그게 우선 첫 번째 그 내란죄라는 그 내란죄명을 음흠.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뺀 거예요, 국회가.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뭐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논리 있었잖아요. 계속 이건 얘기했었죠. 뭐 권성동한테 물어보라. 2016년 뇌물죄 뺐잖아요, 박근혜에 대해서. 그래서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였다. 두 번째는 회기가 같았다. 일사부재의. 네. 그 부분 회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뭐 그 증거 채택 관련하여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걸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거 끊임없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8대0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네. 그 검찰에서 쓴 조서들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 절차에 준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다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이었고 국민들이 그 억지 궤변에 대하여 또 헌재가 막 법적 추상적 논리를 동원해서 헷갈리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각하다 이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맞아요. 정말 국민적 언어로 단순 명쾌하게 판단해 주셨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법적 판결문 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그 판결문 정리에 있어서도 많은 판사들이 참고하시는 명 텍스트가 아하. 나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선고가 됐지만 윤석열 승복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네. 그 메시지 내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애초에 총선 때 있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그 국민의힘의 참패, 윤석열의 참패로 끝났을 때 네. 그때 윤석열은 총선 불복할 거다. 음흠. 그렇게 예측했었거든요. 그때도. 예. 지금도 탄핵 그 인용과 관련하여 불복 안 합니다. 음흠. 스스로 무오류의 인간이잖아요. 무오류의 인원이세요. 그래서 불복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선 불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상징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나오죠? 방 빼셔야죠. 왜 안 나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관계부처는 방 예. 빼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예. 관계부처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방부터 빼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저는 제가 보기에 내란의 핵심 기획자가 누구냐 이거 우리가 밝혀내지도 못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음흠. 그래서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도 김건희와 김태효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윤석열이 스스로 혼자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남은 게 판단하고 지금 있을까?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도 그렇고 내란 핵심들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이네요. 네, 저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 내란의 기획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대통령이 내란해 뭐 비상계엄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뭐 할 그거 능력이 예. 예, 그 기획까지 원래 아하. 대통령이 하지 않고 그렇죠.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어. 그럼 그 기획안을 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음흠.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그 서버 문제, 대통령실 서버 기화폰 서버 문제가 같이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은 방백에 뭐 대중들도 압박하실 거고요. 네.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화폰 결국은 비화폰에 모든 자료가 있을 테고. 비하폰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수사에 검찰이 즉시 들어가고 공수처도 뛰고 경찰도 뛰고 이래야 될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예. 네. 윤석열 탄핵은 됐지만 별개로 형사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14일 날 첫 번째 윤석열 내란 사건 형사재판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망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법정 구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정 구속되면 좋겠다. 네, 지기현 판사가 그 말도 안 되는 시간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줘서 그때부터 국민들이 내란성 수면 장애에 더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자 해지는 망고불면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하, 예. 지기현 판사가 결자 해지, 윤석열 법정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헌재에서 완벽하게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잖아요. 형사재판으로 치면. 그렇죠, 그렇죠. 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연인 신분이 됐어요. 윤석열 부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대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네. 뭐 최상병 뭐 별의별 사건들 이런 거 다 조사를 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근데 심우정 검찰이 안 하겠죠. 안 할 것이다. 예, 그거는 잘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이제 특검을 민주당이 이제 정말 특검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 최혜병 특검부터 빨리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책임져야 돼요. 우리 사회 전체가. 국회가 책임지는 방법은 최혜병 특검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이거든요. 8개 법안을 재의결 추진한다. 이때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있을지 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하죠. 네네. 한덕수 대응 빨리 마은혁 재판관부터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예측하는 건 그렇지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입니다. 네. 그 문제부터 국힘은 빨리 해결하라. 뭐 출당 탈당시키라 이 말씀인가요? 그럼요. 출당하거나 본인이 탈당해야지. 그 내란 수계가 1호 정당이면 그 내란 수계 정당입니다. 내란 정당이고요. 음흠. 예, 그래서 그 내란 정당인 상태에서 말로 입으로 권영세, 권성동 무슨 그 악어의 궤변을 늘어놓던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윤석열을 출당시키지 않는 한 음흠. 예,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출당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자, 네. 또 하나가 한덕수 대행인데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문제고 또 지금 뭐 본인의 탄핵도 있을 뿐더러 최상목 지금 장관의 탄핵 이건 네. 또 법사에 갔더라고요. 앞으로 탄핵 등등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하는 것이 대선에 부담이 된다는 쪽과 네. 아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대선 전략이다. 음흠. 예, 이게 사회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 사회가 곳곳에 암덩어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 몸에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고서 뭐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먼저 내고 그 도려내는 과정을 평가해서 국민께서 표를 주실 거다. 이 두 개의 입장인데요. 네. 저는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예. 국회가 현재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국회가 현재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대선 앞으로 다 뛰어가면 국민들이 그걸 예쁘게 봐주겠습니까? 시각은 늘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입니다. 국민들은 대청소를 원하세요. 예. 네, 할 그래서 걸 다 해야 된다. 예. 네, 국회는. 그럼요. 네. 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선거일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지금 6월 3일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한덕수 대행은 10일 이내에 선거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60일 이내에 선거 치러야 합니다. 음흠. 이건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조문으로 꽉 규정돼 있어서 예. 뭐 발표하지 않을까요? 되게 6월 3일로 음흠.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던데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곳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또 조기 대선 하면서 개헌 얘기 나오면서 날짜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개헌이 말이 됩니까? 그거를 지금 논의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개헌 자체가 논의돼야 된다. 일반적 명제. 일반적으로 뭐 좋다 이렇게 동의하시겠지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 그걸 동의하는 국민이 계실까요? 아. 예, 지금 아니 내란 수계의 정당과 음흠. 윤석열이 1호 정당인 국힘과 개헌 투기를 구성하자는 것부터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음흠. 국힘의 결과적으로 음흠.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네. 국힘에 면죄부를 주고 그냥 내란 수계가 1호 당원인 정당과 개헌 논의를 왜 합니까 우리가? 저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우원식 의장이 참 일요일 날 갑자기 대선 날 개헌까지 국민투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뭐 선의의 어떤 제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뭔가 고려가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동기나 의도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네, 결과적으로. 상황을 볼수 윤석열이 지금 방도 안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란 수계가 활보하고 있고 내란 수계를 배후 조종했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이 음흠.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관저에서 안 나오냐. 근데 모든 일엔 순서가 있고 정치는 타이밍인데요. 네. 지금 개헌 논의를 하자는 건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개헌 특위는 민주당하고 야당만 구성할 수 없잖아요. 예. 국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 국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것은 또 국힘이 얘기한 내란에 대한 책임이 국회 전부에게 있다. 이런 물타기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그렇죠. 개헌이 되면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국힘은 개헌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음. 국힘 해체하자고 계속
국민이 주장하고 계신데 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정당과 무슨 개헌특위를 구성하나요? 저는 아하. 예, 반대입니다. 예. 이 조기 대선 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추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경선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경선합니다. 아하.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박용진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던 것 같고요. 누구요? 박용진.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일단 그 김두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주자가 있으면 경선하게 됩니다. 경선을 할 것이다. 네. 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선 뭐 행보를 할 것 같은데 가장 네. 궁금한 게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특히 네. 윤석열하고 선긋기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아니 그들은요 지금까지 네. 내란 수교에 동조하고 그리고 내란 수교 입장에서 헌재를 압박하고 그리고 일부는 헌재를 뭐 없애버리고 부수자 뭐 이런 요지의 주장도 했던 정당이 맞아요. 지금 탄핵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음흠. 내란을 옹호한 정당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한 정당 음흠. 비호한 정당 이런 정당이 존재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힘은. 국민의힘은 네. 예, 대선에 주자로 누군가를 내보내려면 예. 우선 첫째는 내란 수계 음흠. 출당시키시고요. 음흠. 두 번째 국민 앞에 사죄하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특검 다 찬성하시고요. 예,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양평 특검 뭐 다 이채 양명주 다 찬성하시고요. 예. 그 이후에나 음흠. 대선 주자 낼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정도 할 수 있을 어떤 능력이나 그런 그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국민께서 대선에서 크게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아하. 홍준표 시장은 시장직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지금 국회 가방이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EBS 이야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국은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에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임 사장인 김유열 사장 임기 종료 공문도 발송 안 했는데 바로 후임 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우선 이진숙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탄핵에서 4대4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와서 예. 2인 구조의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된 것은 2인 구조의 책임까지 이진숙한테 물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취지가 더 컸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진숙의 박문진 이사, MBC 박문진 이사 추천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법원 소송 예. MBC가 이겼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음흠. 2인 구조도 불법이지만 예.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김미열 사장에게 뭐 해직 공문이나 뭐 임기 종료 공문. 임기 종료 공문을 안 보낸 식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박문진 이사 그 이사를 뽑는 그 회의를 공지하는 것은 적법했냐? 예. 절차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많은 숫자의 그 이사 공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사 공모자들을 제대로 심사했냐? 음흠. 그 이들에게 정당 소속을 제대로 확인했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방통위의 결정의 핵심은 심의예요.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심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법이고 김유열 사장이 이거 이제 가처분 소송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이진숙이 탄핵됐는데 탄핵에서 돌아왔는데 뭐 이게 이기겠냐? 김유열 사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판단을 법원은 합니다. 아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예. 게다가 중요한 거는 예. 신동호가 음흠. 그 본인이 이사였나 그랬잖아요. EBS. EBS 이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사가 예. 그만두고 사장에 공모해야 되잖아요.
그만둔 시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시점도 안 그만두지 맞군요. 않고 사장 공모에 응했다면 예. 예, 그랬다면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음흠.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한 게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방통위원장이 왜냐? 본인하고 친분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윤석열 쪽 사람들이 그렇죠 뭐. 아, 이거는 저는 이진숙도 윤석열이 임명했고 맞아요. 또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지 않고 예. 내란에 대한 입장도 뚜렷하지 않고 내란으로 쓰지 말라 기자들에게 그 보도 지침까지 하다란 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제가 그 내란 세력 중간 보스의 알박기 인사다. 알박기 인사다. 네. 공직자라면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내린 것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렇죠. 정면으로 무시하고 한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이진숙 씨가 국회 나왔을 때 제가 네. 본인의 탄핵 기각을 인정하냐? 인정한대요. 예. 그럼 다른 거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건 답할 수 없대요. 본인 탄핵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인정하고 불리한 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온통 아전 인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참. 정말 유유상종 인사다. 류일임은 어떻고요? 그래서 방송계는 네.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예. 방송을 독립시키는 방송법. 음흠. 네, 이번에는 저희 과방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낼 거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방송 독립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그래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EBS 사태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류일임도 예. 방심이. 방심위의 민원사주 관련하여 류희목 그러니까 류일임 동생의 동생, 민원 친동생. 청탁 예. 민원과 관련하여 음흠. 그 양심 선언이 나와서 류일임이 빼박 상태인데 그 이후에 국힘 지도부랑 소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비루합니다. 그 욕망이. 네, 이거 저희가 EBS 이것도 사장 해결해 거는 가겠습니다. 예. 그 지금 빨리 신문이 이루어졌고 결정이 네. 곧 날 것 같은데 네.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뭐 가처분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일단 제가 예. 그 EBS 사장 뽑는 회의록을 이제 받아요. 아하. 받아내야 되고 그거를 꼼꼼하게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과정이 지금으로서는 예. 좀 구멍이 나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사에서 신동호가 물러난 게 언제냐, 음흠. 공모에 응한 건 언제냐, 임명된 건 언제냐. 만약에 임명 시점에 EBS 이사직이 마무리 안 됐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질 보나 가능성이 마나죠 높아요. 그러면. 예. 예, 가처분이.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하. 뭐 2인으로 한 거는 당연히 문제인데 그거 말고도 네. 다른 절차적 하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걸 거군요.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가방위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이 네. 방송 관련된 좀 법들은 이번 상황에는 어렵고 다음 정부 들어서야지 가능하겠죠? 네, 저희가 그 어떻게든 네. 대선을 열심히 해서 네. 국민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권하면 과거와는 달리 네. 반드시 방송 독립법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예요. 아, 네. 그러네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은. 2년이죠. 2년이니까 내년 6월까지네요. 2년이니까 이제 1년 다 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6월이니까 제가 뭐 당내에서 뭐 집권하고 나면 또 입장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당이 되면 또 거의 불리해지잖아요. 사실 아니 따져보면. 그랬잖아요. 예. 과거에. 민주당 안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는 음흠. 저희 과방위원들이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김진애 전원의
시간에 1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님. 오늘은 마음 놓고 일침하는 날입니다. 네. 아무데나 일침. 네, 일침 날리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파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4월 4일 11시 22분입니다. 파면 선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들으면서 네. 남들은 뭐 너무 좋고 기쁘고 울고 그러는데 저는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하다. 너무 상식적이라서 네, 당연한 얘기라서. 너무 완벽하게 상식적이라서 아니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아니 이걸 왜 진작 못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래서 그때는 막 성이 났었습니다. 막 성이 났는데 그냥 근데 이제 바로 지나고 나니까 예. 야 그래도 이걸 안 하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요.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안 하면 어떡할 뻔했나?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문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네. 야 잘 썼다. 그 결정문 중에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에 깊으셨어요? 아니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데가 참 많잖아요. 네. 저는 배반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온 게 야 가슴이 국민 신임 배반 나왔어요. 헌법소 배반. 네, 배반. 배반 아니 근데 배신이라는 배신도 말을 아니에요, 배반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네. 배반 그러니까 와. 가슴에 콱콱 박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걸 헌법의 적이라는 거예요. 헌법의 적. 헌법에서 배반했으니까. 배반했으니까. 예. 이거 완전 배반자 아니에요. 역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만약 이걸 파면을 안 하면 우리가 입을 후과가 막대하다. 네. 뭐 이걸 얘기하는 거가 그것도 가슴을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좋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저도 글 잘 쓴 글을 읽어보는 걸 좋아해서 예. 결정문을 다 읽었어요. 아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아유 그 변호사들이나 법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그저 길게 쓰는 거 다 좋은데 저희는 근데 그나마 아주 좀 일반인한테 접근하기 좋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나요? 앞에는 아하. 왜냐면 앞에 예. 하나하나 5개가 하도 말도 안 네, 되는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니까 그거 다 그걸 판단해줘야 다 되니까. 얘기하고 예. 그걸 법에 따라서 맞아요. 어디 조문에 따라서 얘기하고 끝에 가서 판단은 아주 간결하게 쓰는데 예. 종합 판단에 가서 사실은 제가 요번에 탄핵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 예.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서 그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서 네. 김건희에 대한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명태균 특검에 대한 이런 걸 덮으려고 이 친위 쿠데타를 한 그렇죠. 거다. 이 얘기를 누구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헌법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에도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결정문에 마지막에 종합 판단, 네. 10항에 가서 종합 판단이 네, 네, 있는데 네, 네. 거기 가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을 파면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숨은 목적이 있을 것을 항상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므로 파면해야 된다. 그걸 또 거기다 보셨군요. 숨은 목적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 표현 자체가 법률 용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숨은 목,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의심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왜 이러는 왜 거야? 저러지? 왜 바이든 날리면 왜 그래? 왜 저러지? 왜 예. 특검을 거부해? 왜 그래? 야. 왜 청문회 안 해? 왜 그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목적을 항상 국민들이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면에 그걸 듣는데 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님들 다 아신 거야 속으로는 예. 숨은 목적이 있다는 걸 다 아시지만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애둘러 표현한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건희 예. 특검이나 명태균 특검이나 아니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고민도 많이 했고 네. 이 잘된 결정문 내기에서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름 완벽한 결정문이 나왔는데 윤석열은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친 메시지인데 보면 메시지 자체가 본인의 지지층한테 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광화문에 계신 분이나 여의도에 계신 분 예. 지금 두 분파가 싸우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들어주고 싶어요. 네. 거기에 딱 부러지게 얘기한 말이 맞습니다. 이번 계엄은 이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나 또 하나는 무슨 계엄이요? 계몽? 계몽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예, 예. 그 경고성 계엄이나 무슨 계엄이란 건 네. 없다. 예, 예. 계엄이란 거는 전시사변이나 그렇죠. 예. 시위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이러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위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이 어저께 극렬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메시지는 냈죠. 이건 굉장히 불순한 거죠. 근데 너를 저는 지키겠다. 여러분을 지키겠다. 근데 저는 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제일 걱정한 게 뭐였습니까? 승복 안 하고보다도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했잖아요. 당일날 저도 또 놀라운 게 당일날 하나띠 유리창 깨는 정도 한 명. 그거 하나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정광훈이나 예. 거기 나온 사람들도 여러분 오. 폭력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때문에 다들 자칫하다가는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도 네. 광화문에도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사람 더군다나 적었습니다. 엄청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앞에는요. 지금 저기 관저 앞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제가 보기엔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글로 호소한다. 내가 여기서 지금 예. 호소하고 있다. 니네들 뭐하니? 빨리 하지 않고. 약간 두려운 게 저도 항상 한남 모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네. 막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도 안 막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놀랐어요. 지금 사실은. 아무도 안 예. 모이죠. 예. 그다음에 국힘은 지금 대선 모드로 바로 가죠. 가버리고. 3일장도 안 치르고 그냥 바로 3일장, 가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움직임 없잖아요. 그다음에 준호 시작을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라도 어저께 터트려야 되겠다. 메시지가 그거네. 내가 지금 좀 모여달라 모여달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다. 아니 우리는 그거 걱정하고 혹시 이걸 열으면은 거기 안에 극렬 지지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농성하지 않을까. 네. 이러니까 와서 나 좀 지켜다오. 이런 호소 아니었나 이런 생각. 근데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왜냐하면은 지금도 일단 그렇죠? 전환길은 이건 승복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 씨가. 그쪽에서는 예. 세이브 코리아 쪽에서는 아예 그 부분 소년보 그쪽은 나오지도 목사하고. 않았어요. 집회 취소해 버렸죠. 그다음에 정광훈 네. 쪽에서는 뭐 하긴 하지만은 별로 열의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어저께 아하. 일종의 선동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별 효과가 있지 없을 않을 거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좀 이따 질문하시겠지만 퇴거를 안 하는 그거요. 부분에 그거. 대해서 예. 뭐 이제 여론이 비등할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나 좀 지켜다오. 그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퇴거하는 겁니까? 저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저래요? 박근혜, 박근혜 경우 같으면 어저께 저녁에 7시에 나갔습니다. 일요일 날 나갔어요. 금요일 날 52시간 만에. 예. 그거는 다 우리가 수용할 만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보일러 수리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예. 그리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다오. 일요일 날 저녁에 나가겠다. 이러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수용을 하죠. 그다음 국민께 심력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뭐 경호가 준비가 안 돼서 사저에 뭐 경호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원래 이런 게 있으면 경호처에서 해야 되는 거는 모든 플랜 A, B, C, D를 다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인용도 하고 기각도 다 짜놓고 해야 되는데 기각 각하면 짜놨다자는 거잖아요. 글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왜냐하면 뭐 저기 그 어디 갔다 온다고 가서 현충원에 갔다 오는 건 계획하고 그것만 왜 기획해놨어요. 아크로비스타 가는 건 안 하냐고요. 집에 갈 것도 기획을 해놨어야죠. 당연히 기획하나. 거기는 모든 게 있으니까 경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대통령 하던 6개월 동안도 거기서 출퇴근을 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는 뭉개는 거라고 봅니다. 개기는 건데 이거 뭉개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정말 어저께부터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3번이나 SNS를 띄웠는데 이게요. 왜냐하면 모든 불법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 안 하면 무슨 법에 걸립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없잖아. 규정이 없잖아. 그렇지. 이게 규정이 없어요. 뭐 이러면 처벌받는다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규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 법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뻔뻔하고 끝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찌질해야 되나? 그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법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 같으면은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다 불법 점검이 받아야 된다. 그럼 조금 있으면은요, 이제 거기에 가서 시위할 겁니다. 방패, 뭐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14일 날, 다음 주 14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재판입니다.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들려. 거기서 증거 인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직권 구속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용현이가 장관직 사퇴하고 난 다음 사퇴가 아니라 이제 사퇴해가지고 이제 저기 되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사흘인가 자기 관저에 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컴퓨터 부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증거인멸했잖아요. 지금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아마 시간 끌면서 그 안에 서버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합본 서버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관저 자체가 그 동안에 범죄의 현장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뭐 스크린 골프장 만들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사우나가 있느냐? 사우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가 정말 무슨 누구는 신당을 차려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느냐? 그거 없애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 거기에 폴리스 라인 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15명만 경호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아직도 경호처 직원들 다 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한덕수가 저걸 잘라야 되잖아. 경호처를 잘라야 되잖아. 경호처장을 자르면 되거든요. 딴 사람으로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런 것 조치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한덕수도 아직 조치를 안 하고 있고 뭔가 아직 매조지가 안 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지금 아직도 진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뭘 꾸미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선동만 꾸미고 있다고 그러지만 증거인멸도 꾸밀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본인은 출국 금지가 돼 있지만 자기 와이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언론도 너무 아주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흥분해서 자꾸 됩니다. 말을 하는데 맞는 말씀인데요. 아니 언론에서 뉴스에서 왜 이러냐고 무슨 왜 10년을 보장한다고 5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뭐 대통령 전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헬리콥터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뭐 도망가라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보도를 자꾸 해댑니다. 글쎄 말이에요.
말이죠. 자극적으로. 이건 네. 이건 이상한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저질의 악질입니다. 네. 이 같은 맥락에서 뭐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의장은 지금 개헌을 하자 이번 조기 대선 하면서 이 얘기 또 이 제안 일요일에 했습니다. 이게 뭐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이 네. 과연 모든 거에는 우리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국민들도 동의를 해요. 네. 근데 지금이 때이냐 음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파면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동하고 지금 개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됐습니다. 증거 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2달 동안 네. 굉장히 짧은 2달 동안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네. 아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도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그냥 국민투표라는 거는 선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령 뭐 4년 중임제 아니면 분권형 개헌제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줘야 하나 되잖아요. 해가지고 찬반만 하는 거란 보여줘야 말이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찬반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국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한 28일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 의장님은 물론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뭐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네. 국회에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된다고 보고 하는 겁니까? 왜 저런 걸 자꾸 던지는 겁니까? 상황이 정리도 안 됐는데. 저 글쎄 궁금했어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나가지도 않고 저 있는데 던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다가 저는 깐을 주는 행위라고 주는 생각이 돼서 이건 굉장히 불순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예. 불가능하고 불순하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불순하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가장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못 만들 뭐 그런 생각이 못하게 들어요. 하기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 아니야?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불순한 거 아니냐? 예.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설령 되더라도 예. 흔들자 예. 이런 거 아니냐? 정치적 어떤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되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국민의힘에 도망갈 네.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죠. 벌써 왜냐하면 국민의힘 찬성합니다 다. 왜 그러냐? 왜 찬성을 하느냐? 안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국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말 위원 정당이나 내란 정당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판인데 갑자기 개헌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은 정말 눈꼴 쉬어서 그걸 네.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도망갈 구멍을 주냐고요. 왜냐하면 지금요. 저는 국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이렇게 불순하고 이렇게 불가능한 이런 안을 이렇게 특히 우리가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시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담 넘었고 이럴 때 참 잘한다. 그 해제 선포 이렇게 할 때 좋았는데. 그래서 우원식 왜 의장님 이래요? 가장 중요할 때 예.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탄핵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를 그래서 자꾸 여기서 지금 그래서 정말 일침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저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 이상으로 중요한 게 국힘입니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지금 잘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뭘 잘하냐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한테 네. 전 대통령한테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 하면은 탈당을 일단 권유를 해야 돼. 그잖아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조용히 순순히 퇴거하면서 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당의 미래를 위해서 탈당을 해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전공법입니다. 저게 그렇게 하면 뭐 그나마 낫지요. 그렇게 사실은. 하는 거 그걸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안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뭐 나경원이 불러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이거 앞으로 개입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면은 그러면 국힘이 선을 꺼야죠. 그 나경원 의원은 뭐 파면은 예상했다 이러면서 또 관제에 또 찾아가지고 뭐 차담도 한다 하고 나경원 의원
아니 그 알량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보니까 탄핵은 인용은 확실하다. 그래서 탄핵을 막았다. 이렇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정말 나경원 나 정말 정말 법조인이라고 하는 정말 저도 막 뒤에 뭘 붙이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되겠으니까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했던 거예요. 위법이라도 위헌이라도 각하해달라. 이런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법조인인데 그래도. 근데 지금 뭘 바라보고 또 윤석열이 오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1시간씩이나 차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도부도 저기 권성동 권영수의 두 분은 가서 30분 하고 나왔는데 나경원하고 뭐 1시간씩이나 속닥거릴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뭔가가 있겠다. 근데 이럴 때 그래서 권성동 일단 앞으로 2달 동안에 지도부에 대한 신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거는 탈당 권유해야 돼요. 그래서 탈당 권유해가지고 탈당에 대해서 거기서 저기가 없잖아. 그러면 출당시키면 되죠. 그거를 경선하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경선 전에 해야 살 수 있는데. 그래야지 국힘이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국힘도 좀 살아봐. 우리가 나중에 위원정당이 되고 운운하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건 형사재판 이후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물귀신처럼 저렇게 하고 정말 저질로 악질로 국힘을 끌고 들어가는데 손을 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4월 4일 국경일 지정하자 하니까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 징계하자.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래서 전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국힘이 정말 바보 같은. 가만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해. 어리석지 좀 말라고 제발.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뭐 조경태 위원까지 뭐 탈당 징계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는 해서 긁어부스러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잖아요. 그럼 윤석열한테 올라탈 거야? 그 윤석열한테 결국은 파면당하고 내란에 그 안에 소용돌이로 들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 힘으로 지켜나가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여기서 손 끊어 주십시오. 탈당해 주십시오. 안 되면 출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해야지. 그래야지 대선에. 안 그러면 대선 해볼 필요는 있습니까? 야, 지금 탄핵을 끝이 않으면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겁니까? 대선은 지금 시간은 칙칙칙 하고 있는데. 국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국힘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보수가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뭐 끊임없이 박근혜 몰락 이후로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두 번째 몰락 아니에요. 이렇게 완벽히 몰락했으면 새로 태어나야죠. 그걸 끌어안고 그 쓰레기를 끌어안고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일침 오늘 일침 좋다. 세게 일침을 오늘 뭐 여러 개 넣는 것 하니까 같아요. 좋네. 일침 국민의힘한테도 일침을 놓고. 그래요. 그 지금 윤석열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윤석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지금 조사 부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좀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한테도 일침 해주십시오. 뭐 하노? 아니 검찰. 근데 검찰은 안 움직일 거예요. 검찰은 일침해봤자 소용없어. 거기는요 살아남을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돼도 살아남을 국리 이것밖에 안 할 텐데 절대로 자기네들이 나서서 먼저 수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조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김건희 건 움직인다. 김건희 건 움직이는데 근데 아마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일 거는 같고요. 명태균에 대해서도 지금 뭐 거의 덮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돌파하는 거는 검찰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몇 개를 다시 8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특검 해가지고 특검이라는 일침을 가지고 국힘을 연동시키고 그걸 통해서 검찰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검찰이 정말 지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전체 조직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중에 일부 검사들이라도 뭔가 제대로 사건 조사도 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공수처도 좀 움직여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 뭐 뻔하죠 뭐. 그 지금이라도 해야 검찰이 최소한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 주셨고 또 권한대행한테 일침도 주시죠.
어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마흔역 한덕수는 임명 안 합니까? 마흔역 임명하라고. 딴 거 없으면은 네. 지금 최상목이가 슬쩍 네. 피해간 것 같으니까 자기도 피해갈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 그리고 혹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네. 대한민국 왜냐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설령 만약 4월 18일 넘기더라도 마흔역은 임명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되는데. 7명 체제를 만들어놔야 네. 헌재라고 하는 기능이 움직여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마흔역 임명해야지. 임명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거는 해야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한덕수가 해야 될 유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법사위로 예. 돌아갔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최상목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위원뿐만이 아니라 저런 매국노적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을 미국의 국채에 그러니까. 뭐 투자하고 이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둘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환율 방어를 제대로 할 거를 미룰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원식 의장이 조금 이제 뭐 좀 주저하시고 그러는 그런 모양이에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 올렸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되는데 근데 지금 돌려보낸 다시 거잖아요. 법사위에 그래서 예. 법사위에서 예. 그 과정을 조금 저걸 하겠다 뭐 이러는 저기가 있는데 호흡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잘라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잘라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뭐 대선이 이제 6월 3일 정도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지금 대선 또 야권의 대선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야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인데 어저께 보니까는 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뭐 오픈 프라이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또 얘기를 하던데 예. 나는 그래서 어저께 정말 이 모처럼 주말에 좀 쉬려고 그러는데 개헌에 엄청 오픈 얘기들이 프라이머리. 많았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뭐 저는 개헌도 나오리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네. 이 기회를 잡는 거니까. 근데 제가요 조금 오늘은 조국 혁신당에게 제가 좀 심하게 일침을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일침하는 날이니까 일침해 주시면 됩니다. 예. 조국 혁신당. 네. 조국 혁신당이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도 기억을 3년은 합니다. 너무 길다. 예. 그걸 종식시켰습니다. 딱 3년에 물론 맞춰서 했어요. 조국 혁신당 혼자만 예. 한 건 같이 한 아니지만 거죠. 스스로 몰락한 거지만 예.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욕심은 안 부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은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야 이거는 우리가 정당으로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건가?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목적은 달성했잖아. 그러면 일종의 프로젝트 정당 혹은 네. 미션 정당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해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은 우리가 더 가야 되나? 우리의 생명은 무엇인가? 근데 그 생명이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대선을 넘보는 게 아니면 어떤 지분을 요구하는 게 조국 혁신당이 살아가는 방식인가요? 저도 예전에 열린민주당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항상 대의를 생각을 하면서 맞죠. 열린민주당을 네. 했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이러는 거는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님도 지금 감옥 안에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뭘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조국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못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좀 흉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그 열린민주당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 열린민주당은 나중에 되니까 민주당하고 또 합당도 하고 사실은 아니 왜냐면 그건 순전히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총선 때 내걸었던 목표 달성도 했고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많이 또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때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네. 우리가 혹시 대선 후보를 내면은 대선에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네. 혹시 가다가 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게 선택을 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에도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혹시 뭐 저쪽에는 저 누구죠? 그 저 개혁신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있고 조국 그러니까. 혁신당에서 누구를 예. 내 가지고 같이 랠리를 띄워주는 게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란 종식을 굉장히 정말 다 같이 완전히 단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네. 국민한테 이렇게 자기네들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던진다. 그거를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게 과연 좋습니까? 저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까지는 아니고 배신하는 거 아닌가? 약간은 좀 달리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지금 조국 혁신당 그 12명 의원이 다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도 의문이고요. 아니. 예. 뭐 다 나온다는 그 안에도 2명이 긍정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그 얘기도 그러는데 있긴 한데 개인적인 또 예. 뭐를 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하여튼 저는 어떤 경우에나 대의가 없고 대승적이지 않으면은 못마땅해 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모습은 그리 유쾌한 모습은 아닙니다. 유쾌한 모습은 아니다. 네. 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군요. 조국 대표님 감옥 안에서라도 좀 훈시를 잘 주시오. 저는 1침만 했는데 네. 거기서는 좀 말 그대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당이었잖아. 이름도 그렇고요. 네. 어쨌든 달리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제가 예. 근데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는 알겠습니다. 제가 조국 혁신당한테 예. 또 아유, 몰매를 받을 테니까. 일침하는 날이니까요. 월요일 일침하는 날이니까요. 네. 네, 일침입니다. 일침. 네, 네. 판단해 보시라. 아니 왜냐하면은 의견을 드린 지금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때 일침을 해서 해야 그걸 해야 돼요. 된다. 예.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께는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헌 소리가 딱 나올 때 딱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지금 우리 헌법 내에서 민주주의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요. 세계가 칭송을 받은 날에 우리 헌법대로 가서 한 건데. 헌법대로 가서 했는데 왜 갑자기 개헌이야? 그러니까요. 권력 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막 이런 생각, 뭐 이런 맥락이 생각 안 때문에 맞아.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향한 일침 다 했어요. 정치권 향한 일침 네네. 다 하셨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프면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준비되어 있고요. 김태현 소장과 함께 또 서초의 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에 진행하는 내란을 막은 시민영웅 프로젝트 인터뷰 보여드립니다. 풀버전 시청도 가능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엽 퍼포먼스 그때 당시에 국힘 장례식이 유행했고 막 근조화환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그 시기였는데 그거에 맞춰서 농민분들이 상여투쟁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정말로 실행을 해주셨고 그때 이후로 농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막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작게 그냥 끝낼 일이 아니라 심포지엄 같은 걸 열어서 뭔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심포지엄을 열게 됐습니다.